두 가지를 키워드로 두고 나눠볼게요. 저는 액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브랜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죠. 맞아요. 저도 콘텐츠 제작사로서 이 리브랜딩이 가장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를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은 기존 내용에서 전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리브랜딩 했다라는 부분이랑 캠페인 두 건 했다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캠페인 두 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 성과 그리고 액션, 역할이 돼도 좋습니다. 액션이. 네. 그리고 사용 기술,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시게 되면 브랜드 캠페인을 운영했다라고 제가 바꿔놨거든요. 옆에 뭐가 있냐면 성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전 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 몇 % 올랐다라든지, 네. 어떤 것을 달성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메인에 쓰는 거는 가장 먼저 드러내고 싶고, 뭐 수치상으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을 먼저 쓰실 거란 말이죠. 더불어서 마케팅 예상 30% 절감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성과 첫 번째 줄이 성과라고 괄호를 해놓고 아래 플러스 내용을 보시면 이전 분기가 몇 년도에 몇 분기였는지, 온라인 매출이 105% 증가를 했고, 네. 마케팅 예산은 그래서 30%를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을 네.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가지고 릴스를 20편 기획을 하고 본인이 제작을 했는데, 이 제작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결과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평균 조회수가 3,500회를 기록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 성과가 뭐였어? 라는 것들을 괄호 안에는 그 성과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액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했는지를 보는 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일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었던 액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션도 보시게 되면 내용이 너무 달라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생각하면 다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본인이 하셨던 상세한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쭉 먼저 작성해 보세요. 일단 써보시고 이제 수정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액션 부분에 있어서도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연령대를 또 리타겟팅 해가지고 이 리타겟팅에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를 선정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랜드 캠페인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부서와 이야기할 일이 많잖아요. 네. 이런 팀이랑 협업을 할 때 내가 피그마라는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소통을 주도했다라든지, 여기서도 구어체로 쓰는 게 아니라 문어체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변경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성과를 쓸 때는 무엇 대비, 무엇 증가, 절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나의 성과를 좀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고, 리브랜딩이라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콘텐츠 제작사로서 이 리브랜딩이 가장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진짜 크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궁금한데 자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나 평가자는 저희와 똑같을 것 같아요. 사실 리브랜딩의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명확히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과를 보시면 챌린지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챌린지가 결국은 일방향으로 회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 주도형 컨텐츠가 됐다라는 부분, 리브랜딩을 통해서 고객 주도형이 됐다라는 건 신뢰도도 높아졌다라는 거고, 애착도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플러스, 그러니까 헌박싱 챌린지라는 말 자체가 언박싱에서 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옷을 한 번 더 헌박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되게 좋은 제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친환경이라든지 ESG 감수성에 뭔가 강화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됐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좀 노출을 해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도달률과 전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용하시는 툴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셔가지고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숫자 쓰는 거에 좀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안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큰 숫자여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극적인 숫자가 아닌데 이게 과연 내가 효율적으로 이걸 수행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치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평가자분이 다 일일이 보시지는 못하잖아요.
너무 네. 너무 뭐 날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PD님께서 우리 네. 첫 번째 부분 수정한 거 보실 때 말씀하셨지만 비교와 변화가 중요하고 예전에 대비해서 어떻게 네. 상승했고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단 1%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1%가 100명이 되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전환율 11.8%에 0.9만 명이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네. 9천 명이라고 쓰는 거랑 0.9만 명이라고 쓰는 거랑 좀 되게 더 오. 있어빌리티 해 보이죠. 네. 아,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채널 구독자가 그렇죠. 어떻게 표현을 하면 있어빌리티를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네. 0.9만 명이라고 쓰면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액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할 줄 알아요 뭐 했어요 라고만 쓰시지 마시고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면접관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 무엇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도입했고 어떻게 대응했습니다까지 방안과 대응책 모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기술에 대한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기술이 되게 개발자 분들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기술 스택, 네. 툴 이렇게 얘기하면 개발 언어만 써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기 기술에 되게 다양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케팅에서도 되게 많은 툴을 쓰시거든요. 변화폭이 큰 편이기도 하고요. 네. 좀 법적인 부분 쓰셔도 돼요. 뭐 규제 법적인? 만약에 제가 인사팀이에요. 네. 그런데 어떠한 뭐 법령을 기준해 가지고 그걸 변경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있어서도 네. 뭐 어떤 나라의 뭐 무슨 어떠한 기준 맞추어가지고 내부 보안을 어떻게 변경했다라든지 그런 걸로 접근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꼭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네. 테크적인 거에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어도 된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요. 쓸 게 너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한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진짜 쓸 게 없으면 역할만 쓰고 성과를 생략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들 정도라면 생략하는 게 맞을까요? 성과가 없는데?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는 막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성과, 액션, 기술 나눠서 막 세 줄 막 이렇게 쓰고 네, 했는데 네. 뒤에 가니까 막 한 줄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 네, 거죠. 네, 빈약해 맞아요, 보이죠. 맞아요. 근데 결국은 똑같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쓰다 말았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경력에서 예전을 바라보면 네. 한없이 작아요. 그때의 시선에서 보셨을 때 나는 되게 이게 어려웠고 어려웠던 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서 쓰시게 되면 분명히 앞에 쓰셨던 것처럼 3줄, 2줄, 4줄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본인이 했었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계속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일단은 작더라도 쭉 다 써보고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다 써보고 그 다음에 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팬님 아까 쓰시고 챗GPT한테 맡기면 네. 돼요. 여기서 제일 어. 빼면 좋을 것 같은 거 너가 빼서 알려줘봐. 그리고 다 빼고 나서 그 다음 있어빌리티하게 좀 바꿔줘 라든지. 맞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마케팅 신입 채용 공고 보세요. 에? 신입 마케터를 뽑는 채용 공고를 보시면 네. 주요 업무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JD에서 주요 업무를 뽑아와서 그렇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업무일 거잖아요. 그 주요 그쵸. 업무가 거기에 맞게 그쵸. 내가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살만 잘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 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퇴사한 그 회사의 네. 채용 공고를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괜찮은 것 듭니다. 같습니다. 이걸 처음에 알려주셨어야죠. 맞아, 꼼수만 자꾸 알려드리면 그렇게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은 이력서였네요. 아니에요. 네. 이분은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쉽다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이력서나 이게 경력 기술서에 이게 허점이 발견되면은 충분한 나의 역량을 어필하지 못하시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네요. 좀 더 깔끔해지고 명확해진 것 같아요. 직군별로 이력서를 쓰는 용어들이나 성과를 표기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원티드 블로그에 이제 직군별로 이력서에서 뽑은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이력서 작성하시면서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고정해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력서 실습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